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천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번 상가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운에 시작한 상가입니다. 그전 것은 이제 팔운에 시작해서 구운으로 접어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운기의 흐름에 그래도 부합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상가, 이제 구운에 시작한 상가는 사실 그 성문의 위치라든지 문의 위치가 그나마 좀 잘 맞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산대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조적 이점, 이것을 질이라고 하죠. 질이 그냥 통틀어서 땅의 이점이다. 땅이라고 하면 건물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의 이점을 갖고 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때가 맞아야 되죠. 천시라고 하는데요. 때가 맞아야 됩니다. 때가 이르러야 열매를 맺듯이 봄에 씨앗 뿌려서 열심히 키우다 보면 여름 한철을 지나서 가을에 곡식이 여물어 가죠. 그것처럼 다 때가 추수할 때도 있고 추수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때가 중요한데요. 그게 천시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도 이사하는 들어가는 시점, 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그 하늘의 운기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풍수에서도 땅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천시의 변화, 운기의 변화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운기의 변화에 부합할 때, 천시와 지리가 잘 배합이 됐을 때 삶에 인간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화, 사람이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삶이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시나 지리나 인화는 사람이죠. 사람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간도 중요하고요. 그 시간에 따라서 성품이 많이 좌우되긴 하는데 성품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이 다 부합되어야 합니다. 천시나 지리나 인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신조인데, 신조는 이제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신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문에서는 신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신조, 신의 도움입니다. 기인의 도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가 융합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가 잘 조합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천심을 바꾼다는 것은 하늘 천자를 썼잖아요. 바꾼다. 하는 바꾼다는 뜻인데 하늘 천자, 하늘의 마음입니다. 기운이 돌아가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죠. 풍수에서는 주로 별자리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9개의 별자리 구성이라고 하죠. 구성의 기운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관하는 바, 구운에는 구가 주관할 것이고 팔운에는 팔이 주관할 것이고, 팔이 주관하던 시대에서 이제 구가 주관하던 시대로 바뀌었으니 당연히 운기의 변화, 장사든 집이든 가게든 사업체든 모두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 운기의 변화에 따라서 산수, 배합이 잘 맞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내리막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죠. 운기의 변화는 곧
기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질이 땅의 이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땅의 이점을 얘기할 때 땅의 이점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토지든 건물이든 청정이든 백호든 조작이든 현무든 주변에 산이든 물이든 이러한 것 등은 다 지리에 속합니다.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자기 집이든 사업체든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운에는 이제 구자의 기운이 작용을 한다. 이건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낙서 구궁도에서 9, 1, 2, 3, 4,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낙서반 아시죠? 낙서반의 흐름대로 이렇게 기가 변화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에너지 자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운에는 구운에 유리한 것이 있고 팔운에는 팔운에 유리한 것이 있겠죠. 때에 맞춰서 업종도 변화해 가야 되겠죠. 옛날의 업종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운에 등산 업종이 잘 되었다면 구운에는 등산 업종은 어느 정도 쇠퇴의 길로 갈 수 있겠죠. 이미 7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자운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운기의 변화에 따라서 구운에 맞는 직업, 그 다음에 업종,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운기의 변화에 따라서 산양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지면 산수, 주변 산수는 변화가 잘 일어나지는 않죠. 그런데 농촌에서는 변화가 적은데 특히 도시에서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산양과 산수의 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불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주변에 건물이 세워지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전화로 하십니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앞쪽에 앞산이니까 주작이죠. 이 주작에 해당되는 산에 나무를 심으려고 나무를 이렇게 벌목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맞은편에 있는 마을에 그 공사하면서 그 공사하는 시간 내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절초상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가 나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망각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토살이 될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주변 환경의 변화가 주는 영향이고 그 다음에 산을 파고 이런 것은 크나큰 공사죠. 그리고 기장의 변화를 크게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또는 크게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례,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터널 공사라든지 그런 공사가 일어났을 때 마을에 일어나는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시면 자연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다 그것은 에너지의 영향입니다. 에너지의 영향.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기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에너지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육안으로 확인이 잘 안 돼서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장은 집을 만들면 집 안에서도 형성이 되고요. 갖가지 물건이 설치가 될 것이고, 이런 것 등은 다 에너지체입니다. 하나의 에너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구성 요소의 작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무슨 사고가 나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보면은 집안의 상황과 거의 일치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간궁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면 실제 그 사람이 머무는 방의 방향도 보면 간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설치된 물건들이 자신한테 해로운 물건이 많이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환경은 밀접하게 자신과 에너지 교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혀보면 마을이 될 수도 있겠고, 더 넓혀보면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모든 이런 환경은 에너지체로서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밀접하게는 자기 자신의 집, 상가, 가게, 사업체, 일하는 근무지, 이런 것 등이 다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기의 변화, 기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환천심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기의 변화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기라고 하는 것이죠. 구기라고 합니다. 구성을 구기라고 합니다. 구기, 9개 기. 이 에너지 작용력이 큰 것을 가지고 다루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환천심인데, 환천심은 중앙, 이 구운이니까 중앙에 성기, 별자리의 기운,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숫자로 치환되어 있는 것이죠. 그 숫자를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에 이러한 것을 천근이나 또는 월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근월굴. 그래서 이제 천근월굴이 매우 중요한 논리의 기초인데요. 이것이 이제 옆에 그림에 보시면은 천근월굴도에 상응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국자라는 신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무국자 선생이 장대용 선생한테 전했다는 천근월굴도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래서 영리는 천근월굴은 이제 사용은 소광절 선생이 관모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모름에서 얘기한 내용은 동지와 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지와 하지. 그래서 동지와 하지를 언급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음양의 계절이 변화한다는 것이죠. 동지 이후에 양둔이 시작됩니다. 양기가 일양이 시생한다 그래서 양기가 발동을 하고요. 그래서 양둔이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문에서는 음양둔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동지와 하지가 가장 큰 분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 이후에 일양이 시생하고 또 하지가 되면 이름이 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이후에는 이제 음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음양둔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천근 올굴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 천근, 월굴. 그래서 천근은 하늘 또는 월굴은 땅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소광절 선생이 사용한 그 단어가 나중에 이제 계속 사용이 되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풍수에서 경이비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장대영 선생의 제자 낙사봉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이비지라는 곳에 이런 소광절 선생이 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 안에는 이제 인용해서 풍수조사인 황석공 선생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천근 올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별자리 기운의 변화에 따라서 운기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회전하면서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그 음양의 기운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근 올굴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음양의 기운이 태동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양의 기운. 이 세상은 음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죠. 그래서 음양을 머금고 있는 것이 태극이죠. 태극의 이전이 이제 무극이라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무극은 이제 없을 무자를 쓰지만 가득 찰 무자도 되죠. 그래서 이 무극에서 가득 찬 기운 속에서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유형, 태극, 음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수에서도 산과 물을 다루는 것이죠. 다 음양입니다. 짝을 맞추는 것이죠. 또는 산룡과 수룡 다루는 것도 다 산수죠. 두 가지 음양입니다. 음양을 다루어서 이런 음양의 비합이 적절한지를 보는 것이죠. 뭐 어려운 얘기는 빼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현공에서 이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구운이기 때문에 이제 구운에 운성이 들어가겠죠. 중궁에 들어가는데, 이 중궁에 들어가는 영성, 당영성이죠. 당영성을 천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서 집안의 중심이 월굴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제 이렇게 낙서반에서 이렇게 구자의 기운이 이제 회전하면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팔방으로. 그래서 이 팔방의 기운이 8운 때하고는 다르죠. 7운 때 다르고 뭐 1운 때 다르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천근과 올굴, 낙서 집안과 그 다음에 당영성을 합해서 천심이라고 합니다. 천심. 이 천심이 이제 바뀐 것이죠. 구운이 되면. 그래서 그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상가의 운기, 기룡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서는 이제 선호점8개가 다 등장을 합니다. 다 음양인데요. 선점8개가 있고, 특히 이제 선점8개는 이제 길을 관찰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음양의 전도, 이러한 것이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뭐 자세히 분석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운기가 바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본 원리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려 봤습니다. 상가의 구조와 천심이 부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되는 상가를 이렇게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문이든 주방이든 뭐 계산대든 이런 것 등이 잘 배합이 되어 있다는 점. 특히 이제 문이 매우 중요한데 문의 구조가 이런 천심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이죠. 방금 언급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하늘 기운의 변화에 따라서 그걸 때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회전한다, 변화된다, 고정되어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수는 큰 변함이 없더라도 기륭은 달라지게 된다. 천시에 따라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환천심이 중요합니다. 묘도 마찬가지죠. 운기가 다 있거나 입수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환경이 개조가 많이 돼서 그 전에 운기와 불부합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환천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음택도 환천심이 될 수 있고요. 양택도 환천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전에는 이제 좋지 않은 상가, 불리한 상가였는데 또 새로 시작하면서 오히려 좋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유리한 상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운기에 따라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도 그렇고, 그리고 늘 염두에 둘 것은 그 때와 그 다음에 지리적 환경과 사람과 이런 것이 같이 배합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라고 하니까 시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라든지 뭐 이제 각광받는 업종이 달라질 수가 있죠. 이런 것 등도 같이 연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지리적 환경만이 최선인 것으로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천시, 지리, 인화, 그 다음에 신조 네 가지 기문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네 가지의 조합이 기륭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것이죠.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손을 좀 팔게 하고 하도 낙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음양의 전도 그래서 감개에 건이 들어온다는 거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참고로 밑에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렇게 구운의 기장이 형성이 되면 이것을 선천외기라고 합니다. 이 선천외기가 후천의 내기로 변화되는 것은 자양에 따라서 기운을 가져다 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후천적으로 내기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구운의 기장이 퍼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선천외기 왼쪽에 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든 묘지든 다 자양이 있겠죠. 비석도 자양이 있을 것이고 자양이 있습니다. 그 자양에 따라서 이제 내기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런 구조, 외기를 내기로 변화시킬 때 주변의 산수와 부합하게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요즘 부동산을 보면 대부분 집의 뒤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뒤에 도로가 노충이 심한데도
그런데 자리를 잡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후면의 노충 이런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환경과 집안의 운기의 흐름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되는데요. 방향을 조금 바꾸면 좋았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등이 이제 조금 공부하시면 많이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좋은 물건을 찾는다는 게 또한 어렵습니다. 실제 찾아보시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물건 10개 나온 곳을 가보면 거의 9개, 10개가 쓸만한 물건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아무나 찾아서 좋은 자리 들어가실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것도 뭐 복이라면 복일 텐데 너무 어렵다는 점. 정말 좋은 상가나 좋은 집 고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동산에서 발품을 팔듯이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을 발견할 수 있겠죠. 좋은 땅을 찾을 수 있고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미신 얘기 자꾸 그 미신 그러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미신인가요? 도대체 왜 미신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해가면서 미신 생각하시는 것처럼 역학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뭐가 어떻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역도 써먹어야 주역이지 써먹을 수 없는 주역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역은 쉽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주든 점사든 모든 일에서 현장에서 활용하고 또 좋은 쪽으로 운기를 잡아가는 살면서 필요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 역학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은 활용학문이지 역은 이론하는 데가 아닙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써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황천심이라고 한다면 현재 운에 맞는 요즘 인터넷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니까요. 찾아서 보시면은 무슨 뜻인지도 아실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집이나 상가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뭐 개념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게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집이든 상가든 짓는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천심은 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시.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좋은 방향이 있는 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유리하더라 하는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